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P550e입니다. P550e는 레인지로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죠.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80km인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가장 긴 편이죠. 그만큼 배터리도 큰 용량이 들어갔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은 38.2kWh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는 가장 큰 편이고요. 초창기의 전기차와도 비슷한 용량이에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PHEV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50kW 급속 충전을 이용을 하면은 1시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완속으로는 5시간 만에 완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P550e는 스탠다드 휠베이스의 오토 바이오그래피가 기본이고요. 가격은 24,220만원입니다. 외장에서 일반 가솔린 버전과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차가 가솔린인지 PHEV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레인지로버는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디자인이 신선하고요. 특히 레인지로버처럼 외장에 직선 디자인이 좀 많이 쓰이면은 좀 더 생명력이 긴 것 같아요. 기암답게 헤드램프도 고성능 사양이죠. P550e에는 디지털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다이내믹 방향지시 등과 이미지 투영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휠베이스는 롱 휠베이스 대비 차체가 20cm 정도가 짧은데 전면에서 보면 덩치에서 오는 위압감은 비슷합니다. 반면에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롱 휠베이스보다 차가 좀 짧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롱 휠베이스에 비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컴팩트한 그런 실루엣이에요. 레인지로버는 기암답게 2열의 편의성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패키징인데, 그래서 1열과 2열의 유리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요. 벨트라인 위쪽으로는 블랙 피니쉬로 마감을 했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하이그로시보다는 이게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현행 랜드로버는 외장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진 게 특징인데 이 후면도 그래요. 특히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이고요. 랜드로버가 비교적 일찍 히든 타입 와이퍼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후면도 좀 더 차체가 매끄러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페트롤릭스 블루 색상인데 이게 레인지로버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네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언 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285에 45R 22입니다. 타이어가 무려 22인치나 되는데 이 차의 출력이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적당해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리어휠 스티어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기존에 시승했던 가솔린 레인지로버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트림에 따라서 또는 옵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소재나 터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디자인 동일합니다. 랜드로버의 최상위 모델답게 실내는 고급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소재가 주류를 이룹니다. 특히 가죽의 비율이 높은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실내 전체에 걸쳐서 부드러운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만져보면은 약간 좀 탄력이 느껴지는 그런 가죽이 적용이 됐고요. 레인지로버가 밖에서 보면은 반듯한 직선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실내 역시도 예를 들어서 송풍구 라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반듯한 직선이 주류를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 필러라든가 천장에는 스웨이드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가죽이 적용돼서 스웨이드가 아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직물이잖아요, 천장은. 근데 이 차는 전체가 다 가죽이어서 확실히 좀 비싼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들죠. 모니터도 기존의 레인지로버와 동일한데 이 차가 PHEV라서 그런지 메뉴 구성이 조금 달라요.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특히 왼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이 꺼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드를 누르면은 이게 드라이브 모드죠. 여기서 다이내믹 컴포트 에코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PHEV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브리드와 EV 또는 세이브, 그러니까 배터리 보존 모드죠.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은 지상고 승하차 높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대로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 여기 안에다 통합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연식에 따라서 안에 메뉴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못 보던 그런 메뉴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바람개비를 누르면 여기서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1열과 2열 모두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랜드로버 시승할 때 메뉴가 약간 좀 중구난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홈 화면 누르면 여기가 홈 화면이고, 그리고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뭔가 메뉴로 이동할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드를 누르면은 이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하는 거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EV와, 그러니까 이 차가 PHEV라서 여기서 EV 모드와 관련된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운전자 지원.
실내 조명은 무드 조명인데 이 차가 기암답게 무드 조명이 좀 폭넓게 들어갔고 빛도 좀 예쁜 편이죠.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와 도어트리 그리고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폭넓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무드 조명의 색상 자체도 좀 예쁜 편이에요.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액센트와 배경 그리고 발밑 공간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디오가 있는데 이 차가 오디오 출력이 1600W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음질 같은 경우에는 꽤 좋아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360도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는 랜드로버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돌려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좀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앵글도 그렇고 화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참고로 내비게이션은 T맵이 적용이 됐고요. T맵 같은 경우가 뭐 다른 브랜드도 그렇듯이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안 나옵니다. 이와 함께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경사로 어시스트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그런 오프로드 관련 정보 있잖아요. 이 메뉴가 나오죠. 최상위 모델답게 시트의 사양도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트 난방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마사지 기능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사지가 이렇게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웨이브, 펄스 등등. 심지어 강도도 5단계까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에서 후방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절은 물리 버튼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조절은 이 모니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 시트도 접을 수가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게 뭔가 열릴 것 같은데 수납 공간 같잖아요. 근데 수납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적용된 이 우드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겨누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있어요. 대시보드의 그런 디자인과는 달리 기어 레버 주변의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하죠. 예를 들어서 기어 레버도 통상적인 그런 레버 타입에 비해서 좀 되게 짧고 뭉툭하고 그리고 이 옆에도 딱 버튼이 시동 버튼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되게 좋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 아래쪽에 더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놨죠. 랜드로버는 센터 콘솔 박스에 냉장고 옵션이 들어가면은 이 콘솔 박스의 용량이 확 줄어들죠. 어쨌든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냉장고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레인지로버는 글로우 박스가 2단인데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가 열리고요. 이 위쪽에 수납 공간도 꽤 쓸만하고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여는데 이 안쪽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 크기에 맞게 운전대 사이즈도 큰 편이고요. 이게 투톤인데 그러니까 바깥쪽은 우드죠. 그래서 보통 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막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보기에 좋은 것과는 별개로 근데 이 차는 잡는 그립이 상당히 좋아요. 계기판도 요즘에 랜드로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이고요. 여기서 정보 패널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트릭 컴퓨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이제 다이얼이고 포커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뀝니다. 지도를 선택을 하면은 전체 화면을 이제 지도로 띄울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PHEV라서 아래쪽에 배터리 관련된 그러니까 EV 모드와 관련된 그런 설정이 뜨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을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아주 큰 건 아닌데 속도계의 폰트가 커서 눈엔 좀 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도 연동이 되고요. 랜드로버가 밖에서 보기에 또는 실제로도 차가 되게 두껍잖아요. 이 레인지로버는 전통적으로 시트가 굉장히 좀 두툼한데 이 차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의 그 쿠션 자체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등받이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는 것과는 별개로 시트의 크기가 아주 그렇게 넉넉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보기보다 좌우의 그 폭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 크기에 맞게 운전대 사이즈도 큰 편이고요. 랜드로버가 밖에서 보기에 또는 실제로도 차가 되게 두껍잖아요. 이 레인지로버는 전통적으로 시트가 굉장히 좀 두툼한데 이 차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의 그 쿠션 자체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등받이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는 것과는 별개로 시트의 크기가 아주 그렇게 넉넉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보기보다 좌우의 그 폭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 좌판의 길이는 짧은 편인데 앞부분을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과 메모리 버튼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있고요. 당연히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메리디안 스피커 커버는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요 상단에 있는 이 스피커는 이제 이게 좀 플라스틱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차는 기본 휠 베이스인데,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2열의 레그룸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차선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 차의 휠 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 레그룸 또는 심지어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세우면은 헤드룸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기본 휠 베이스의 경우에는 2열의 거주 공간 또는 거주성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반면에 2열의 사양은 굉장히 호화스럽습니다. 물론 이 차가 지금 옵션이 들어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조절을 전동식으로 해요. 그리고 거주성이 생각보다 좁은 것에 비해서 또 2열 도어는 굉장히 넓게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그런 승하차의 편의성은 좋고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지금은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을 넣으면 이렇게 상하의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좌우의 폭도 마찬가지고, 이 차가 1열 시트 아래쪽의 그 바닥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전고가 또는 키가 큰 차인 만큼 가운데 바닥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1열 시트 뒤에 모니터가 마련이 됐고요. 그러니까 2열 승객용 모니터 치고는 이게 크기가 괜찮은 편이고요. HDMI 1, 2, 그러니까 포트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콘텐츠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220이 있습니다. 2열 암레스트는 이 가운데인데, 이것도 전동이에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2열 암레스트가 나오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거주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안에 사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HDMI 2개와 USB 단자 2개가 있어요. 이 암레스트에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트라든가, 그러니까 2열 시트도 당연히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 앞부분이 이렇게 쫙 펼쳐나가죠. 그래서 이게 다 전동이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 좋은데, 약간 좀 어쨌든 여기 앞쪽에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1열 대비해서, 그러니까 2열 컵홀더 치고도 이 컵홀더가 깊이는 조금 얕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마사지 기능과 조정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내 온도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무드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함께 여기서 블라인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 블라인드를 2열 승객이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죠.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사양이 좋은 게 2열 모니터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있네요. 양쪽 모두.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105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재우면은 2335리터까지 들어갑니다. 랜드로버가 일반적인 SUV에 달리 이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전동이죠, 크램셀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바닥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놔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고급차 또는 비싼 차구나 싶네요.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 레저 활동 같은 거 할 때 유용하게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인텔리전트한 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게 1열 시트까지 먼저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열 시트를 접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죠. 심지어 암레스트도 같이 접히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 차고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게 그 에어 서스펜션 보통 차고 조절 할 수 있잖아요. 뒤에만 따로. 이게 좀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좀 되게 빠르네요. 어쨌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공간이 더 넓게 생기긴 하는데, 통상적인 SUV의 풀플랫과는 좀 거리가 있죠. 2열 시트가 이게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접어도 저 정도까지밖에 안 접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EV 모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시동을 켜면은 당연히 전기차 모드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전기차 모드에서는 당연히 말 그대로 EV처럼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 전기차 모드의 경우에는 이게 브랜드나 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V 모드로 대기 상태에서 정차 중에 이 전자부품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EV 모드 되는 차 중에서 대기 상태에서 이런 소리는 좀 가장 큰 편이 아닌가 싶고요. 에어컨을 1단을 키면은 에어컨 1단이 이렇게 카이엔이나 이런 차들처럼 그 바람이 조금 약해요. 1단에서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400마력이고요. 전기 모터를 합한 종합 출력은 550마력이죠. 그래서 종합 출력만 보면은 8기통 엔진의 P530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기본적으로 EV 모드이고, EV 모드 상태에서는 공인이 약 80km를 이렇게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EV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거나 또는 높은 언덕을 만나거나 그러면 엔진이 시동이 대부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계속 EV 모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짧게 단거리만 왔다 갔다 출퇴근한다 라고 했을 때 전기차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큰 차로서는 좀 드물게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EV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EV 모드로 되고, 그러니까 EV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 조작을 하면은 그냥 기어 단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회생제동 레벨 조절은 없어요.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유럽의 PHEV는 성격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행 중에도 자가적으로 충전할 수 있게 그런 차들이 많았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게 다 바뀐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브랜드가. 그래서 주행 중에 충전은 거의 뭐 사실상 안 되다시피 하고요. 뭐 벤츠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아예 그냥 충전 메뉴가 없어요. 그냥 EV 모드 중에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EV, 세이브 이렇게 세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배터리 잔량을 보존을 하려면은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동을 걸 때마다 기본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눌러줘야 되죠.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씁니다. 배터리 잔량을. 그러니까 보통 PHEV는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거주 지역에 들어가서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이제 아끼고 싶잖아요, EV 모드를. 그래서 만약에 주행 중에 따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이브 모드를 눌러줘야지 거의 엔진으로만 구동이 되고, 다른 브랜드도 그렇지만 세이브 또는 홀드 모드를 사용을 해도 배터리를 하나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차 역시도 아주 저속이라든가 또는 킥다운 할 때 보면은 전기 모터를 씁니다. 대략 저속에서는 한 22km까지는 세이브 모드에서도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되고요. 주행 중에 킥다운을 해서 가속을 할 때 보면은 그때도 세이브 모드와 상관없이 전기 모터가 같이 구동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인데 앞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차가 또 의외로 뒤쪽의 시야도 좋아요. 참고로 이 차가 아주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보기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리어휠 스티어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지금 여름에는 나무가 많아서 바짝 안 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여유 있게 돌아 나가죠. 이 차 밖에서 보면은 리어 휠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한 2도 정도 돌아가려나? 2.5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어 휠이 조향이 되니까 이렇게 좁은 거에서 유턴할 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돌아 나가죠. 어쨌든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뒷유리의 면적이 크기도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요. 반면에 이 차의 가격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디지털 룸미러의 화질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메뉴도 딱 2개밖에 없고. 어쨌든 일반 레인지로버와 기본적으로 같은 차이긴 한데 주행 감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P530 시승할 때 그 차는 8기통인데 진짜 둥둥둥둥 떠가는 것 같은 그런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 되게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한결 단단해요. 아무래도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 전기차가 차가 무거워서 하체를 좀 단단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차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기존의 P530에 비하면은 하체가 한결 좀 단단해요. 하체가 단단하다고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P530이랑. 개인적으로 보면은 P530이 워낙 그 구름을 떠가는 것 같은 승차감이어서 그쪽이 더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차는 굳이 구분하자면 좀 더 스포티한 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좀 단단해져서 그런지 기존에 레인지로버 시승할 때는 없었던 실내 잡소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의아할 정도로 바람소리가 좀 일찍 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가 바람소리가 나는 거는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차는 속도가 한 90만 돼도 이 선바이저 위, 그러니까 지붕 쪽 있잖아요. 지붕 쪽에서 들리는 바람소리가 좀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0km로 콘크리트 노면을 주행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외부 소음의 한 80% 이상은 보통은 타이어 소음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 위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타이어 소음이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차만 좀 문제일 것 같은데, 기존의 렌지로버는 안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차만 딱 놓고 보면은 기존의 P530은 굉장히 정숙한 그런 차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뭔가 방음이 좀, 그러니까 외부 소음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딱 이 차만 놓고 봐도 그렇게 차가 되게 조용하다, 근데 그런 느낌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아스팔트에서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도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생각보다는 잘 들려서, 이거에서 아마 P530과 조금 차이를 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레인지로버 하면은 랜드로버 라인업의 기함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게 당연한데, 이 차는 그러니까 실내 이런 소재라든가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운전대 돌렸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돌리는 감각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아주 그냥 단순한 운전대 조작에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엔진 소리가 좋아요. 이 직밀 6기통 3.0 터보는 다른 랜드로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딱히 이 차 엔진 소리가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 차는 의외로 엔진 소리가 좋아서 PHEV라서 당연히 효율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좋은 게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랜드로버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올로드의 그런 주행성, 승차감 이런 게 좋아지고 있는데,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초반에 바로 그냥 속도를 확 줄여버리는데, 지금은 에코 모드로 돌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아무래도 차가 무겁다 보니까 빨리 회전할 때 보면은 굉장히 차가 좀 많이 기울어지죠. LX만큼은 아닌데 많이 기울어집니다. 참고로 이 차의 무게가 3톤이 넘어요. 일반 그런 승용차 SUV 중에서 3톤이 넘는 차가 이제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이게 아마 배터리 때문에 아닌가. 그러니까 레인지로버가 원래도 좀 무거운 차인데 배터리가 38 리튬이온 들어갔고, 그리고 무거운 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차는 보면은 시트만 봐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무거워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회전할 때는 그렇게 무거워진 중량이 티가 나는데, 앞뒤로 움직일 때, 일반적인 회전할 때는 굉장히 좀 가뿐합니다. 오히려 그 P530보다 좀 더 가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엔진의 출력은 낮지만 전기 모터가 초반에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시스트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는 마일드 가속할 때 좀 더 유리해서 그렇게 더 가벼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에 내리막과 달리 방금 오르막은 좀 더 안쪽으로 감기는 그런 모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 랜드로버도 이렇게 올로드 할 때 회전 성능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어쨌든 이 차가 출력이, 종합 출력이 550마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속력도 P530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8초인데, 이거는 P530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로 200이 18초면은 굉장히 좀 빠른 차에 속하는데, 승용차도 제로 200 18초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렇게 3톤짜리 차가 그 정도 가속력이 나오니까 상당히 빠른 가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8기통 엔진과 거의 비슷한 가속력을 보이니까 확실히 전기 모터의 그 어시스트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2열의 편의사양이 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2열의 거주성은 작지만 그런 편의 사양은 굉장히 좋고, 심지어 승차감도 괜찮아요. 승차감이 1열과 2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음매 같은 데 지나갈 때
쿵쾅하는 그런 게 2열이 좀 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2열의 승차감이 꽤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보통은 2열은 방음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 차는 1열과 2열의 방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올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다이내믹이고요.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오토에서는 자동으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차는 만약에 효율 유지다 그러면 이제 에코로 다니다가 이때가 이제 가장 연비가 좋은 그런 모드고요.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이 초반의 반응이 한결 빨라지죠.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와 에코는 차이가 큰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이라든가 전기 모터의 출력을 최대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회전할 때도 에코나 컴포트와 그 차이가 크네요. 기본적으로 다이내믹에서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해지긴 한데 그 자세 자체가 훨씬 더 달라붙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심지어 코너 돌 때 중간에 재가속을 할 때도 이게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한결 빨리 나옵니다. 주행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레인지로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기도 한데 하체의 느낌만 보면은 약간 좀 스포츠 버전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P530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하고 여유있고 출력은 세지만 그런 느낌이지만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합니다. 이 하체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P530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놈에서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뭉개고 하체가 지나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놈면 지나갈 때 보면은 차가 이제 쿵쾅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저 뒷유리도 좀 떨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의 느낌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차가 움직임이 좀 더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좀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많아요. 차체가 높은 걸 감안을 해도. 그래서 이번에 레인지로버 P550E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기존에 들어왔던 다른 유럽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오너가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약 한 80km인데,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공인보다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게 나오잖아요. 아마 이 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80, 9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도심 쪽에 사시면 하루 출퇴근 거리가 또는 운행 거리가 100km 안쪽이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엔진을 사용 안 하고 전기차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맞으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하루 주행거리가 길고 장거리가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장점이 좀 희석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속도로를 주로 탄다 그러면은 세이브 모드로 엔진으로만 거의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직렬6기통 3.0 엔진차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PHEV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P530 8기통과 비교하면은 이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름차랑 PHEV 차이도 있지만 이런 하체의 느낌, 승차감, 이게 P530과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그냥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취향으로 보면은 역시 P530이 좀 더 불특정 다수에게 더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승차감 등등을 포함을 하면은,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승차감도 그렇지만 기존에 P530 살 때는 없었던 그런 단점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EV 모드일 때 특히 저속에서 또는 정차 중일 때 전자부 소리가 좀 크게 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고주파음도 있고 등등, 이게 기존의 기름차에서는 없었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시승했던 다른 랜드로버가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기본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데 세부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있죠. 이런 게 보다 보면은 되게 우수한 하드웨어 대비해서 확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예를 들어 빌트인 T맵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모니터가 화질만 좋고 그 안에서 구동되는 그게 되게 느리고 좀 버벅거려요. 그래서 빌트인 T맵을 이용을 할 때 이제 길찾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딜레이가 막 3, 4초씩 있고, 그랑카브리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쓰다 보면은 야, 만약에 초행길을 이걸 믿고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좀 전에 내리막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한결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무거워서, 또는 기본 요즘에 자동차 성향이 언더스티어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런 전자장비나 이런 걸로 다 커버를 하고요. 심지어 속도도 빨리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니터가 심지어는 터치스크린의 반응도 간헐적으로 그 케이지만큼 느려지고, 심지어 모니터만 느린 게 아니고요, 계기판도 가끔 버벅거려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를 들을 때 곡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곡은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뜨는 그 곡명 있잖아요. 그것도 한 두세 개씩 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이런 사양은 좀 떨어지고 그래요. 반면에 전반적인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가 정말 좋습니다. 이 차가 오디오 음질이 궁합이 맞는 장르라면은 진짜 좀 황홀할 정도로 음질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사양만 보면은 진짜 최고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패들 시프트도 이게 전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작감 뿐만 아니라 만졌을 때 이런 소리도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진짜 고급차로서의 그런 감성은 이렇게 소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죠. 예, 이로써 레인지로버 P550E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